미니진이 해인 가족을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니진에게 붙었던 뉴진스맘 타이틀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결국 다니엘 민지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미니진은 다니엘 가족과 431억 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싸움이 불가피하고 민지는 2월 12일 260억 원 풋옵션 소송 결과를 본 후 소속사 어두어 복귀가 예상됩니다. 심지어 미니진 측은 기자회견장에 야구 전문 기자를 등장시켜 기자들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묘사해 언론사들과도 전쟁을 선언한 상황이라 사면초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하이브의 게임 계열사 드림에이지의 모바일 음악 게임 리드마이브에서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곧 4인 뉴진스 복귀라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참,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를 통해 초보 유튜버에게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니진의 지난 28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미니진은 그동안 자칭 타칭 뉴진스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뉴진스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습니다. 해인 혜린 2명이 지난해 11월 12일 소속사 어두어로 복귀한 직후 민지아니, 다니엘 3명 또한 일방적인 소속사 복귀를 선언하자 미니진은 그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재차 밝혔습니다. 미니진은 입장문에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거다.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여러 유튜브에 출연하며 2명, 3명 가르지 말라며 여론전의 뉴진스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미니진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분쟁이 시작된 이후 줄곧 뉴진스 멤버들과 엄마들을 여론전에 이용해 왔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나락에 빠진 것은 미니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 9월 뉴진스 멤버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미니진이 배우에서 기획하고 측근 신동글 감독이 촬영하도록 주선했다는 증거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나선 것도 배우의 미니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뉴진스는 계속 미니진 싸움의 방패막이가 되는 등 소모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니진은 뉴진스맘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미니진은 오는 2월 12일 자신의 260억 원 풋옵션 소송 판결을 앞두고 해인을 정조준에 저격해버렸던 것입니다. 더욱이 미니진은 지난해 12월 29일 어두어로부터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이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는 미니진 이외 다니엘 엄마 모지원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니엘은 331억 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라서 3명을 모두 합치면 431억 원이 됩니다. 다니엘 엄마 모지원 씨는 딸 다니엘과 함께 법무법인 화우 및 법무법인 정박 2곳을 선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 변호사는 2024년 4월 미니진 사태 발생 이후 줄곧 미니진을 비판하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니엘 엄마가 미니진과의 싸움을 준비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미니진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 당시 미니진 대표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의 완전체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미니진이 힘든 것은 변호사 비용 등 자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니진은 그간 소송 과정에서 국내 3위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이번에는 작은 규모의 법무법인 지암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자금난을 방증한다는 추측입니다. 아울러 미니진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져 자금난을 심화시킨 형국입니다. 이에 미니진이 새롭게 설립한 연예기획사 OK레코드 측은 확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미니진은 다니엘 측과 431억 원 소송에서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해인을 저격하며 뉴진스맘 타이틀을 버린 게 아닌가 관측이 나옵니다. 어차피 미니진과 뉴진스 멤버들은 각자 갈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12월 29일 어두어는 하니 복귀 발표 당시 민지에 대해 계속 복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민지는 소속사 어두어로 복귀 수순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민지 복귀 여부는 2월 12일 민희진에 대한 260억 원 풋옵션 소송 판결 이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니엘 퇴출 뉴진스 4명 하이브 게임.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제외된 민지안이 해리네인 4인조 뉴진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이브의 게임 계열사 드림에이지의 모바일 음악 게임 리듬하이브에서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하이브가 다니엘을 지우고 4인 체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SNS에는 다니엘이 게임에서 퇴출됐다. 다니엘을 제거한 것은 정말 끔찍하다. 뉴진스에 있었던 적이 없던 것처럼 글을 지우고 있다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이 본인 화면에서는 여전히 다니엘이 보인다고 댓글을 남기자 다른 네티즌은 앱을 삭제한 뒤 재설치하면 업데이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업데이트 이후 다니엘이 포함되지 않은 화면이 확인됐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용자는 그는 더 이상 그룹 뉴진스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서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리듬하이브를 실행해보면 아티스트 라인업 뉴진스의 단체 사진에는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원본에는 혜인과 민지 사이에 다니엘이 있었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인가 싶어서 설치해봤더니 진짜네라고 인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선택 등에서도 다니엘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니엘의 몸에 가려져 있던 민지의 팔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은 인공지능 AI로 다니엘을 지우고 민지 팔을 생성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를 본 국내외 팬들은 하이브가 슬슬 다니엘 지우기에 돌입한 것 같다며 다니엘이 뉴진스를 나간 건 맞지만 마치 4인 체제로 복귀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희진이 지난 기자회견에 사활을 걸었다는 정황은 야구 전문 기자의 등장으로 명확해졌다는 관측입니다. 민희진과 하이브 간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구 전문 기자로 알려진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가 돌연 기자회견에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더게이트는 진보 쪽 매체로 알려지고 있어 민희진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구애를 한 이후 일부 진보 유튜버 등이 민희진 옹호에 나선 모양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동희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열린 민희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선흥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동희 대표는 산타 인형을 연단 가운데에 올려놓더니 민희진은 템퍼링을 했다고 말했고 곧 인형이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더니 박동희 대표는 저도 기자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노트북은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도구이자 독자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며 하지만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일방적인 말을 우리가 취재 없이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인형처럼 된다며 현장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훈계했습니다. 이어 박동희 대표는 오랜 기간 K-팝 시장에서 자본주의 교란 세력을 추적해왔다면서 뉴진스 멤버의 큰아버지가 다보링크의 실소유주 박정규 등과 함께 뉴진스를 테마주로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정황이 있으며 이후 민희진을 뉴진스 템퍼링의 주체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동희 대표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왜 침묵했냐고 민희진에게 물었는데 대답은 한결같았다. 멤버들이 다칠까봐였다며 본인은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멤버와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침묵했다며 민희진의 입장을 대신 전하고 기자들을 향해 거듭 정확한 취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템퍼링 세력이자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훈계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깜짝 등장한 박동희 대표는 베테랑 야구 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스포츠 매체 스포츠 춘추 등에서 승부 조작, 심판 매수, 협회 비리 등 굵직한 야구계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박동희 기자는 놀랍게도 2010년 8월 13일 LG 트윈스의 고교 야구 선수 사전 접촉 즉 템퍼링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야구 템퍼링을 지적하다가 이제는 연예계 템퍼링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법원에서 템퍼링 주범으로 인정한 민희진을 옹호하다니 점입가경입니다. 더게이트는 스포츠 춘추에서 변경된 사명으로 지금은 스포츠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각종 비리 및 의혹 등으로 취재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사실 연예계에서 정치색은 가장 경계합니다.
그러나 민희진 측 김선웅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 불공정 행위 세력에 대해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신 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다시는 K-팝을 악용해 불의의 사익을 취하려는 모의와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희진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언급할까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중들을 모두 잃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구 전문 기자였던 더게이트 박동희 대표까지 기자회견장에 사실상 난입해 민희진 호위무사 역할에 나섰습니다. 대신 그간 민희진을 옹호해왔던 이선명 기자까지 민희진에게 등을 돌리는 등 언론사들 기자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희진 사태 최근 흐름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구독,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